커피만 끊어도 한 2주, 한 달, 두 달 끊게 되잖아요. 이 증상이 정말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커피를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많죠. 특히 커피가 간에 좋다고도 말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커피를 먹고 통증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커피 관장이라든지 되게 많아요. 원두 커피 같은 경우. 카페인도 때로는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논문이나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합리화가 아닐까라고 싶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득과 실, 이제 뭔가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 중에 커피가 줄 수 있는 이익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따졌을 때는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의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50% 이상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뭐 30%나 40%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이런 콩은 뭐 손실이 거의 없어요. 손해가 거의 없으니까 콩은 그냥 100% 이익, 그죠? 그냥 이런 거 드시라고, 이런 거 가급적.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커피가 구태여 우리가 먹어야 할 식품이 아니다. 커피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커피 상담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요즘 수많은 매체, 방송 뭐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먹어도 된다. 유튜버에 커피를 매일 먹었더니 일어난 일 뭐 해서 장수할 수 있고 또 뭐가 간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암에 좋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저부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병이 낫는다? 좋잖아요. 근데 커피는 중독입니다, 우선. 이 세상에 중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면 위장 질환, 불면증, 배뇨 장애, 빈혈, 비염, 축농증. 자, 이렇게 몇 분들 이제 그 외에는 데이터가 안 만들어졌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회복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커피 한번 한 달만 끊읍시다. 2주만 끊어보자고 이렇게 같이 권유해가지고 끊어요. 믿져봐야 뭐 본전이니까 커피가 안 나가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끊어요. 그러면 실제로 끊었는데 이 5가지 증상 다 갖고 있지는 않죠. 그 중에 전 속쓰림이 없어졌다, 빈혈이 없어졌다.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이 커피가 그렇게 만드는 어떤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만 끊었는데도 연락이 와서 불면증이 사라졌다. 한 달 끊은 배뇨 장애가 사라졌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커피를 한 달간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 질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각자 있는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위장 질환입니다.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식도염, 위염 이거 많았던 분들이 커피를 딱 끊었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사라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속쓰림 증상이 있는 사람이 커피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커피에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위가 안 좋은데 커피 자주 마시는 분들 있죠? 절대 못 마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궤양에 위암도 걸릴 수 있어요. 식도암 걸릴 수 있어요. 장상피하 선생님 뭔지 아세요?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 프리캔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암 세포가 이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암이 내일 걸려도 괜찮고 모레 걸려도 전혀 이상 없는 상태예요. 그 세포가. 근데 커피를 계속 마시잖아요. 거기 매운 음식 계속 먹죠. 고기 계속 먹죠.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도암, 그 다음에 위암 주의하셔. 빈속의 커피는 더더욱 안 좋아요. 우리가 아침 모닝 커피 되게 분위기 있죠. 나는 그래도 아침에 커피 마시는 여자야. 네, 그런 로망 싹 버리세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이 모닝 커피가 왜 안 좋을까요? 카페인과 지방산이 위 점막에 염증을 만들어내요. 염증을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질환까지 생길 수 있고 아침 커피는 역류성 질환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 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만 끊어도 위가 좋아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었어요. 불면증. 우리가 저녁에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아시죠? 네, 잘 안 옵니다. 이 커피의 성분 중에 카페인 성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디카페인은 괜찮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디카페인이 카페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적은 거지. 네, 적은 거예요. 네, 각성작용이 있어서 수면 장애를 유발시켜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습관되잖아요. 뇌에 우리 몸에 리듬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서요. 특히 신진대사가 느린 사람일수록 안 좋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똑같이 마셨는데 어떤 사람 더 잠이 안 와.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손발이 찬 사람,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는, 소화가 늦게 되는 사람, 신진대사나 이렇게 느린 분들이 훨씬 더 불면증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의 정상 리듬이 깨져서 전반적 건강에 이제 악영향이 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뇨작용이 되게 좋아요. 이뇨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뇨가 안 되면 몸이 붓거나 독소가 쌓이거나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뇨가 너무 잘 돼요.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금방 요일을 느끼게 돼요. 그냥 화장실 너무 자주 가요. 요즘에는 화장실 자주 가는 병도 생겼잖아요. 그냥 화장실 보이기만 해도 소변 마려운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분명히 좀 아까 가셨는데 또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행을 아예 못 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버스를 못 타시는 분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자주 깨 이제 소변. 근데 가서 막상 보면은 소변 이만큼밖에 안 나요.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나 배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제 더 빨리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커피만 끊어도 한 2주, 한 달, 2달 끊게 되잖아요. 이 증상이 정말 많이 사라질 수 있다. 나는 20대인데 왜 자꾸 화장실 너무 많이 가지? 하는 분들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네. 장기간 섭취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배뇨 장애를 악화시킨다. 자, 네 번째 빈혈입니다. 빈혈. 종종 빈혈이 커피만 끊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커피만 끊어도. 왜냐하면 철분과 단백질, 여러 비타민이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빈혈이 유발될 수 있어요. 커피에 함유된 탄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닌. 커피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빈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출혈이 있는 분들, 식도 정맥류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비염이나 축농증 한 달만 끊어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100명 중에 많은 분들이 없어져요. 카페인은 각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심박동을 빠르게 뛰게 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때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 코 내부의 열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코 속이 건조해집니다. 이게 열감이 많은 사람이 흔히 보면 축농증이나 비염이 많아요. 이쪽에 건조업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가끔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커피를 먹게 되면 온도가 막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는데 위쪽 상기도 쪽에 올라가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들 혹은 아토피, 상체 열감이 많은 사람들,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들 커피 마시면 안 된다.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사람들은 커피 안 마시는 게 원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